한겨레 2025년도 11월 25일자 트럼프와 통화로 일본 압박한 시진핑 미국 홍수입 재개 나서 그러네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대만이 중국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하며 대만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미국은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런 침묵이 중국에게는 수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죠? 일본 편을 들지 않잖아요. 자기가 유익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전시 작전권 해수라는 카드는 잘 썼다. 이재명이가 똑똑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인 지금 미국이 우선주를 하고 있잖아요. 동맹 다 무시해버려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인 미국산 대두 중국 수입은 본격 재개 조짐이 보인다. 25일 마우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 주석이 전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양국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나는 중국이라든지 해외 언론들이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겨냥한 것이 지금 그 이번에 대만하고 가까운 데다가 인공 무슨 무엇을 개설했다고 그러잖아요. 폭격 인공위성 무슨 발사대를 갖다가 해서 그 탄두를 이렇게 조준하는 그런 발사대를 갖다 중국 겨냥한 거죠. 거기서는 200km 정도밖에 대만하고 가깝지 않은데 거기다가 일본이 거기다가 공격용 무슨 핵 무기를 갖다가 발사대를 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단순하게 대만을 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공격할 거야 그랬는데 이건 대만을 공격했을 때 중국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런 다카이치 사나이에는 일본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모두 손발을 묶었어요. 자위대가 발동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나라에 침범을 했을 때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만이 방위 차원에서 자위대가 발동할 수 있지 남은 나라를 먼저 침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가 중국이 대만을 치면은 자기는 생존을 위해서 공격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그 심층으로 갖다 내려다 보면은 그건 단순한 중국이 화만 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가 살아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쪽에다가 대만하고 중국의 전쟁에서 일본이 끼어들면서 자기 군사력을 갖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대만 전쟁에 개입하면서 중국하고 싸우면 일본이 싸워주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2차 대전 전범 때 사용했던 그 자위대가 활동화되고 한국도 공격하고 북한도 공격하겠죠. 참으로 무서운 그 계략이 숨어 있다고 나는 봐요. 그리고 벌써 그것과 이번에 지금 일본이 그 중국에 가까운 데다가 핵탄두를 갖다가 설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중국하고 일본이 지금 신경질을 벌이고 있는데 대만하고 200m 가까운 자리에다 핵탄두를 설치했어요. 그 섬에다가. 그런 것은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손발 묶어놓는 모든 전범 2차 대전 이후 손발을 묶어버린 그것을 다시 풀겠다는 거죠. 그 계기를 중국이 대만을 전쟁을 하면 아주 주변 국가에는 대만을 돕는다고 아주 좋지만 일본은 활개를 치고 다시 전시 상태로 가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중국을 갖다가 끙끙이 속 밑에는 다시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손발 묶어놓은 그 자위대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전쟁에 들어가서 같이 다시 2차 대전 당시의 군국주의로 회복시키겠다 그런 것이 들어있죠. 25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 주석이 전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해 궁극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양국 공동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중 정상통화에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에 관한 원칙적 입장을 불확실히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금 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상태에서 중국과 이런 상태인데 일본이 왜 대만 운운합니까? 미국보다 더. 그것에선 일본은 군국주의가 이것을 핑계로 대고 다시 모든 전시 투제를 그 상태를 만들겠다는 거죠. 합법적인 상태로 자위대를 동원해서 그 2차 대전 당시 상황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원칙적 입장은 대만은 중국, 그래서 나는 북한보다도 일본이 더 무섭다. 원칙적 입장은 대만은 중국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계속 빈번하게 소통해 왔다며 이는 중미 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만은 시 주석의 대만 복귀 언급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룽타이 행정원장은 이날 입법원 국회를 출석을 앞두고 기자를 만나 중화민국 대만은 완전한 주권을 가진 독립국임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2300만 대만 국민에게 통일이라는 선택지는 없다. 이는 매우 명확하고 대만은 세계의 대만이라고 덧붙였다. 대만은 현상 유지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총리는 중국의 어떤 방식을 써도 이 현상 유지를 훼손할 수 없다며 대만이 방위 역량을 키우고 민주 국가들과 함께 연대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겨레 2025년도 11월 25일자 트럼프와 통화로 일본 압박한 시진핑 미국 콩수입 재개되나 재개 나서라는 기사에 대해서 선과 크로스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서울경제 2025년 11월 25일자 기사 현대 LNG 해운 4천억의 인도의 대기업 품으로 해서 국내 액화 천연가스 LNG 선박 전문 회사인 현대 LNG 해운이 인도네시아 대기업인 시나르 마스크 그룹에 팔립니다. 20월 투자은행의 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 IMM 프라이빗 에쿼티 IMM 인베스트먼스 콘소시엄은 현대 LNG 해운의 지분을 100%를 인도네시아 재계 3위인 시나르 마스 그룹 계열사인 아시안 벌크로지스틱스에 약 4천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우리 쌍용 매각할 때처럼 함부로 이렇게 해서 또 다 기술 빼먹고 돌려주는 그런 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매각과 동시에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은 2,200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수가격은 6,200억 원이다. 거래 관계자들은 현대 LNG 해운 매각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이번 주 산업통상부의 매각 승인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시나르마스 외에도 국내 물류 기업이 후보로 남아있으나 상대적으로 시나르마스를 뛰어넘는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국내 기업한테 넘어가면 좋겠네요. 현대 LNG 해운은 HMM과 함께 현대상선에 속해 있던 사업부로 2014년 분할돼서 IMM 프라이빗 에쿼티, IMM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부채를 제외하고는 약 4천억 원에 인수했다. 2023년 한 차례 공개 매각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현대 LNG 해운 매각이 속도를 내면서 다시 2014년, 2017년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 사모펀드가 맡았던 해운사도 속속 새 주인을 찾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행컴퍼니가 보유한 SK해운과 H라인 해운은 상시 매각을 추진 중이고 한국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HMM 역시 사는 보유 지분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각 탐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현대 LNG 해운처럼 원유가스 등의 핵심 에너지를 국내로 들어오는 역할하는 국적해운사가 수익 논리에 따라 해외 기업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도 나온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좋지 않죠. IMM 시나르마스와 주식 매매 계약 차입금까지 포함하면 매각가가 6,200원. IMM 프라이빗 에쿼티 IMM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현대 LNG 해운을 인도네시아 재계 3위인
시나르마스 그룹에 매각하면서 인수한 지 만 10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게 됐다. IMMP 이 컨소시엄은 2023년 공개 매각을 추진했으나 입찰자들이 투자 원금에 못 미치는 가격을 써내 무산됐고 이후에 지난달 말까지 HMM 등이 인수를 논의하게 됐다. 다만 현대 LNG 해운은 부채가 많았고 HMM 스스로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사되지 않았다. LNG가 앞으로도 계속 비전이 있는 기업인데 이렇게 되니까 참 PEF가 보유한 다른 해운사 역시 현재까지 국내 매각이 쉽지 않아 마찬가지로 논란을 겪을 수 있다. 한행컴퍼니가 보유한 SK해운은 HMM과 인수 협상을 벌이다 무산됐고 H라인 해운도 매각이 여의치 않으며 선박부터 팔기 위해 선사들과 협상 펼치는 중이다. 두 번째 해운업 구조 조정인 2017년을 기준으로 해도 PEF 펀드 만기인 8년차가 되면서 국내 인수자에게서 해외로 넓혀 매각하는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HMM 경우 금융당국이 산원이 보유한 HMM 지분의 위험가중치 적용을 3년간 유예하여 시간을 벌어줬고 포스코, 현대중공업 그룹 등 국내 기업이 인수자로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내 세준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된다고 봐요. 국내에서 이런 것들은 국내 기업이 인수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기업들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경제 2025년 11월 25일자 기사 현대 LNG 해운 4천억의 인도네시아 대기업 품으로 라는 기사였어요. 국내 또 다른 것들도 국내 기업으로 인수되기를 바래요. 부어스예요. 라면 끓일 때 이가루 한 스푼 넣으세요. 라면 장인도 먹고 놀랐습니다. 라면은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스턴트 식품이다. 기름에 튀긴 면과 강한 조미료로 구성된 국물은 중독성이 있는 맛을 만들지만 건강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식도 강하다. 그런데 최근 라면을 조금 더 건강하고 깊이 있는 맛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김가루를 한 스푼 넣는 방법이 주목되고 있다. 김은 건강식이잖아요. 맛도 있고 우리는 비빔밥 할 때 꼭 김가루를 넣어서 비비거든요. 김가루는 단순 토핑 이상의 역할을 하며 국물의 감칠맛을 살리고 미네랄을 더해주는 건강식료 식재료로 가치 높다. 조리 방법은 간단하지만 맛과 영양면에서 변화는 분명하다. 김가루는 해조류 특유의 풍미를 더하면서 국물에 감칠맛을 부여한다. 김은 대표적인 해조류로 건조되어 얕은 시트 형태로 만들어지지만 물에 들어가면 다시 부드럽게 풀어지며 다시마와 유사한 감칠맛 성분을 내는 특징이 있다. 라면 국물에 김가루를 넣으면 조미료에만 의존하던 국물이 깊이가 훨씬 풍부해지며 특히 멸치 육수처럼 바다 풍미가 도는 국물로 변하며 자연스러운 감칠맛이 형성된다. 이는 라면 수프의 강한 짠맛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국물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효과로 이어진다. 김가루가 적은 양만으로 단맛, 짠맛, 감칠맛 사이의 조화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부재료 이상 의미가 있다.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라면의 영양 불균을 일부 보완해준다. 일반적인 라면은 탄수화물과 나트륨이 높은 반면에 미네랄이나 식이섬유는 거의 없는 구조다. 그런데 어때요? 김가루에는 칼슘, 마그네슘, 요오드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해조류 특유 식이섬유도 함께 있어요. 여기서 없는 것이 단백질이 최고예요. 라면은 영양 불균을 일부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요오드는 갑상선과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영양소이며 마그네슘은 근육 기능, 신경 전달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다. 소량이지만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면에서 분명히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김가루는 열량도 낮아 부담 없이 추가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서울서 살 때 는 이렇게 백화점에 가면은 이렇게 김을 살 때 거기서 즉석으로 김 구워서 이렇게 썰어서 주거든요. 그럼 나는 언제나 내가 이제 거기서 지금도 가면은 아이고 오랜만 나오셨네요. 그런데 실은 기촌한 지 10년 됐는데 간혹시 서울 집에 뭐 집수리나 하려고 그러고 가게 되면은 백화점이나 그런 마트에 대형 마트에 들리면은 내 저기 그 카드 그 주면은 그거 충전이 돼요 거기다. 그 무슨 뭐죠 그게? 멤버십 그 카드가 충전시켜 주더라고. 아직도 살아있어.
그 가면은 단골 손님들한테는 김을 이렇게 자르고 난 김 부스러기를 비닐 봉지에다가 한 보따리 싸줘요.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그걸 안 주면은 내가 또 이거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많이 사가지고 오면서 그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다른 사람이 한 대여섯 번을 갈 걸 우리는 한 번에 다 사와 버리니까 그러면 김가루를 봉지로 큰 봉지에다 가득 담아갖고 와서 뭐 김국도 끓이고 뭐 볶음밥에도 넣고 뭐 비빔밥에도 넣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넣을 때 써먹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약아서 그걸 또 봉지에다 파나 봐요. 그때는 우리 공짜로 다 줬어요. 여기 기촌한 지가 10년인데 그때는 백화점이나 그 마트 같은 데서 김을 구워서 이렇게 팔 때 즉석에서 이렇게 막 만들어서 막 봉투에 넣어서 팔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만드는 그 옆에서 맨 처음에 자기들이 서비스로 이것도 가져가세요 그래서 줬는데 먹어보니까 좋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내가 요구하죠. 김을 많이 사면서 그거 가루 좀 싸주세요 그래서 가져와서 그 뭐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김가루를 사 먹어요. 오히려 김 부각도 만들고 김이 참 좋은 음식이에요. 이 완도가 청정 해역이다 보니까 김이 아주 향긋하고 청정 해역에서 건강에도 좋죠. 이렇게 완도 이렇게 그 저기 그 광고를 해준데도 완도 군에서는 김 한 통도 안 줘요. 오늘 부어스에 라면 끓일 때 이 가루 한 스푼 넣으면 라면 장인도 먹고 놀랐습니다 라는 기사를 마지막으로 썬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끝내겠습니다.